저는 머리가 좋지 않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9급과 7급 공무원에 빠르게 합격했고, 저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사용한 12개 이상의 직렬의 합격자들이 매년 합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탈출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출문제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해요. 모르면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가야 해요. 처음부터 너무 꼼꼼히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대충 보면 기억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에 집중을 잘 못해요. 읽기만 해도 암기가 되는 갈고리 공부법, 한 번에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굳이 시간을 내서 암기를 따로 하지 않고도 암기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갈고리 걸기. 한국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상상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씨 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 이 사료에서 어떤 나라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포인트 자체를 못 찾겠어. 해설을 봅니다. 5월 10월이 포인트구나. 그리고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를 한 나라는 사만이구나. 갈고리를 만들면 53 이렇게 걸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지문으로 넘어가서 1번, 명주와 삼배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어느 나라지? 모르겠어요. 해설을 봅니다. 동해내 갈고리를 만들어 봅시다. 동쪽에서 천을 짠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고구려와 풍속이 달랐고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어느 나라지? 모르겠어. 해설을 봅니다. 옥전에 옥주현이 며느리 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뒤에 길게 나와 있는 해설은 부수적인 거지 핵심 해설이 아니죠. 읽지 않겠습니다. 3번,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이건 또 뭐야? 해설을 봅니다. 사만이네. 갈고리 어떻게 만들지? 천군, 사만, 천군 3명.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갈고리를 만들고 일단 넘겨. 이 뒤에 있는 해설도 의미가 없죠. 4번, 가늠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였다. 어느 나라지? 부연에 부영, 부인, 사형. 부부라는 갈고리를 걸어야겠다. 뒤에 해설 또한 필요 없죠.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시간 내서 암기하는 거잖아요. 갈고리를 만드는 걸 의식적으로 각 잡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지문당 10초 내외로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러면 뇌에 각인이 돼요. 지속적인 각인, 그것이 암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2단계, 추진력 있게 진도를 나가기. 각인을 아무리 잘해도 속도가 처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보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아까 저는 핵심 해설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죠. 첫 회독부터 이걸 다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답을 찾기 위한 해설 이외에는 일단 스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지문을 보는데 1분 내외로 걸립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당 2문항이 있다고 하고 50페이지를 보면 100문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50페이지를 2시간 내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빠르게 오늘 진도를 나가고 3단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갈고리를 명확하게 박는 거예요. 갈고리를 대충 걸어놓으면 다음 회독을 할 때 갈고리가 망각이라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아까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료로 돌아가서 5월 10월을 보자마자 53 이 생각이 나나요? 나면 갈고리가 잘 걸린 거죠. 1번, 명주, 삼배, 방직 기술을 보면 동쪽에서 천을 딴다고 했으니까 동해. 2번, 민며느리를 보자마자 옥주현, 옥저. 3번, 제사장인 천군을 봤는데 아까 내가 어떤 갈고리를 사용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면 이 갈고리는 낡은 갈고리인 거예요.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소리로 갈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만천군, 사만천군, 사만천군. 이렇게 소리로 갈고리를 만들어 버리면 사만이라는 키워드만 보아도 사만천군이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부인은 사형이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부부가 떠오르면서 부여가 떠오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갈고리가 떠오른다면 만족스럽습니다. 단, 갈고리가 잘 걸렸는지 확인을 할 때는 진도를 나갈 때 회독했던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쓰시면 안 됩니다. 1시간 진도를 나가고 바로 복습을 했는데 30분 이상 복습에 투자하는 건 갈고리를 잘 만들지 못했다거나 집중을 안 하는 거죠. 기준을 드렸습니다. 진도 1시간에 복습 30분. 그런데 모든 연결고리를 옥주현 며느리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정말로 이 개념이 나온 배경이나 원리를 알아야지 암기할 수 있는 지문도 분명히 있거든요. 소방직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렬이 달라도 똑똑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중성대 상부는 기체가 실내에서 외부로 유출되고 중성대 하부는 외부에서 실내로 기체가 유입된다. 일단 이 지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중성대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끔 단어의 개념을 모르면서 그냥 눈에 바르기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죠. 단어 개념은 네이버에서 찾아서라도 짚고 넘어가셔야 해요. 건물 내부에서 불이나 연기가 나면 뜨거운 공기는 상부로 가기 때문에 상부 압력이 높아집니다. 하부 압력은 낮아지죠. 반대로 안정적인 대기 상태인 건물 외부는 무거운 공기는 당연히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까 하부 압력이 상부 압력보다 높습니다. 이때 실내와 실외의 압력이 같아지는 경계면인 중성대가 형성이 됩니다. 공기는 항상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니 중성대를 기준으로 건물 내부의 하부 쪽은 외부에서 내부로, 건물 내부의 상부 쪽은 내부에서 외부로 공기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 내용 전체가 갈고리가 되는 겁니다. 저라면 이걸 이미지로 갈고리를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이걸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중성대 상부는 내부에서 외부로, 중성대 하부는 외부에서 내부로, 또는 두 문자로 상내외, 하내외 이런 식으로 외운다면 한두 지문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과목 전체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점수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단순 암기인 지문 같은 경우는 내가 편한 대로 갈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만 이해가 필요한 지문은 원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를 드리면 출제자의 시선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제자가 되어 지문을 변형해서 출제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지문을 어떻게 바꾸겠나요? 중성대의 상부와 하부를 바꾸거나 외부와 내부를 바꾸겠죠. 이렇게 지문을 앞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는 연습을 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으면 출제자가 어떻게 함정을 파도 여러분은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은 기출 분석을 다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고리 공부법은 여러분의 직렬과 과목에 상관없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두 가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갈고리를 만들고 추진력 있게 진도를 나간 후 갈고리를 확실하게 박는다. 두 번째, 단순 암기와 이해가 필요한 지문을 구분하고 갈고리 작업을 한다. 세 번째, 어느 정도 갈고리를 만들어 놓았으면 출제자의 시선에서 한번 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